이 로봇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블루 칼라의 노동력은 어떻게 보면 자동화와 로봇이 대체하고 화이트 칼라의 노동력은 AI가 대체한다. 그래서 이 로봇과 AI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굉장히 어떤 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 AI와 사실은 이 로봇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투자 사이클과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임금이 한 5% 올라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2%밖에 안 올라요. 그러면 저는 월급이 5% 올랐지만 저는 왠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안 오르니까 왠지 해외여행을 한 번 더 가도 될 것 같고 비싼 가방도 한 번 더 사도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시기에는요.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소비가 축진되는 그런 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20년을 생각을 해보시면 물가가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디 이제 증권사 창구에 가서 펀드를 들으려고 하면은 글로벌 컨슈머 펀드 내지는 이 아시아 컨슈머 펀드, 럭셔리 펀드 이러한 어떤 소비재를 추천하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물가가 굉장히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월급이 5% 오르면 물가가 7% 오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 소비 여력이 계속 줄어드는 거고요. 저는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이 환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원화의 구매력을 뜻하는 지표인데 저는 그냥 오늘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갑자기 환율이 20원 오르면 제 구매력이 그만큼 깎여 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 관련된 기업이나 소비 관련된 주식이 좋아지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떤 사실은 기업들이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느냐? 저는 투자라고 보는 거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게 나왔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만약에 기업하는 사장님이면 오늘 50원이었는데 내일 60원이 되고 모레는 70원이 되네? 그러면 가격이 오를 게 뻔히 보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빨리 설비를 증설해서 생산량을 늘려서 팔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 공급이 늘어나는 투자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투자 사이클은 자본재와 굉장히 연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때 소비재냐 자본재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비재의 장이었던 것 같아요. B2C의 장이고. 근데 앞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이 꺼지지 않는 한 자본재의 장이 된다. 이 자본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공장 짓고 뭔가 설비 증설할 때 나타나는 기계나 장비 같은 거를 자본재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굴삭기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베어링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어떤 기계 장비 같은 것들을 자본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떤 자본재 투자들이 대체적으로 가치주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투자 패턴과 내지는 아이디어와는 정반대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투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로봇은 지금 ETF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ETF가 있고 이제 해외에도 ETF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ETF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ETF 말고도 개별 기업들이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일부 기업이 상장을 한다라고 해서 이 IPO 관련해서도 지금 관심들이 많으신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개별 기업은 지금 한 2달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추천을 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고, 근데 이제 ETF로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개별 기업의 등락을 좀 제거하고 보실 수가 있는 좀 편안한 투자 방법일 수가 있죠. ETF도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혹시 자료에서 보셨을까요? 네네네네. 근데 저희가 그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미국 ETF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대체로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렇게 관련된 ETF를 몇 개 제시를 해주셨어요. 저런 ETF를 특별히 얘기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것들인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된 그 ETF는 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관련된 주식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없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정 회사와 내지는 이제 특정 종목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제가 미국 상장은 좀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말씀드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나 어떤 기계 관련해서는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 기업들을 좀 많이 담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ETF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